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온라인 상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박나나 감독님의 기벌레라는 영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나나 감독님 그리고 홍하나임 배우님, 방혜인 배우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셨고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말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기벌레를 만든 박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 역할 맡은 홍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영 역의 박예인입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이제 남겨주시면은 함께 질문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특별히 이벤트 하나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하나임 배우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자, 이제 영화를 보시고 후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샵 인천영상위원회, 샵 별별시네마, 샵 귀벌레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4분께 영화 관람권 1매를 드립니다. 네. 우와! 잘했다. 제가 시작 전에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 영화 보시고 꼭 남겨주세요. 네. 와, 이렇게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기벌레 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기벌레라는 영화 어떻게 좀 만드시게 되셨나요? 제가 예전부터 틈날 때마다 짧은 글들을 몇 개 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발전시키게 된 게 이제 정말 감사하게 어떤 제작진에 붙어서 이 영화를 좀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발전시키다가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시작은 2017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귀벌레라는 제목이 좀 되게 익숙한 단어의 조합이긴 한데 이 정확한 뜻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귀벌레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귀벌레는 어떤 샤이니의 링딩동 같은 노래들처럼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들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귀벌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마지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학교의 종소리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제 마지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기억들을 좀 의미 있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지은 제목이에요. 네, 저도 이 제목을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아보니까 세계 인구의 98%가 경험하는 이제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정신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반복되는 행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시작 전에 이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화 귀벌레는 이러이런 영화다, 혹은 나에게 귀벌레는 이런 영화다, 이렇게 각자의 어떤 기벌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홍하나임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저에게 귀벌레는 좋은 동료들이다. 왜냐면 정말 영화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꾸준히 만나는 팀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귀벌레 팀은 아직까지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되게 이 힘든 바닥,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나 힘들 때 정말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동료들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방혜인 배우님은 어떤? 저는 귀벌레는 이어폰이다. 왜냐하면 아영이에게도 마지에게도 뭔가 도망갈 수 있는 순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했고 저에게도 영화를 찍는 순간이 되게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찍은 후에도 편집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때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어폰을 꼈을 때처럼 그래서 네, 이어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너무 좋은데요. 박나나 감독님께서는 네, 어떻게 귀발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인 배우랑 약간 비슷한데 저한테 귀벌레는 되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저한테 컸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같이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영화가 정말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 영화를 처음 이런 갖춰진 현장에서 만든 건 이제 첫 경험이라고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너무 많고 처음 경험해본 것들도 너무 많은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죄송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미숙했던 게 많은 것 같아서 다른 배우나 스태프들한테도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게 있어요. 네. 두 배우님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딱 이 귀벌레라는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이유에서 좀 마음이 가서 하게 되셨는지 하나인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마지라는 인물이 또 감독님이 계속 얘기해 주신 게 닮아 있는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애착이 갔고, 네, 사실 제가 미선 역으로 오디션을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정말, 네. 맞이가 딱 운명이었던 거죠. 맞아. 그랬어. 저는 그 되게 씬마다 마지랑 아영이 같이 있는 씬마다 끝날 때 웃어요. 근데 그냥 그 웃는다고 지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풋풋하다. 전 그 나이였는데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끌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오디션을 봤을 때 딱 어떤 역할로 처음에 미선이라는 그 맞이의 좀 현재 친한 친구 역할로 두 분이 보셨는데 결국엔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캐스팅 관련해서 감독님이 좀 어떻게 해서 맞이가 됐고 어떻게 해서 아영이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친구 다 원래 미선역으로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오래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인물들이 각자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냥 딱 보자마자 이 친구가 맞이네, 이 친구가 아영이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거의 한 분당 만난 지 한 5분, 10분 만에 결정을 했어요. 이 친구가 딱 시나리오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두 친구가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팅은 진짜 어렵지 않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마지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아영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더 보태지는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아영이를 떠올리고 이게 어떤 마지의 의지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지의 행동이 나는 너를 뭐 감히 이해한다고 얘기 안 할래. 그 대신에 난 너 그냥 실컷 생각해 볼래.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마지로 한번 살아보면서 어떤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게 하셨나요? 되게 혼란스러운 감정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 아영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어떻게 보면 마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영이의 죽음을 먼저 안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통해서 아영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는 게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잘못도 있는 것일까? 이 아이는 과연 죽음을 앞두었을 때 나를 원망했을까?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에 집중을 하면서 마지를 분석해봤어요. 네. 그러면 아영 역을 맡은 예인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영화가 딱 실제 아영이가 등장하기 전에 딱 죽음이라는 어떤 메타포로 먼저 아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또렷하게 아영이 이러한 이유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단정 짓는 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인 배우님이 딱 아영이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남겨졌으면 좋았을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보시는 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저만의 이유를 갖고 있었을 거고, 각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아픔은 다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가 조금 대입돼서 그런 아영이가 조금 이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이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응원의 말씀도 있었고,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라고 백승호님이 남겨주셨고, 박향숙님 잘 보았습니다. 저희 문창빈님. 어머니세요. 읽어드리기 잘했네요. 네. 네. 홍하나인 방해인 훌륭해요. 탄탄하게 성장해갈 두 배우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예린님이 닝딩동 추억의 노래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극중 이름에도 숨겨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하고 원서영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감독님께서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와 아영. 마지는 제가 원래 글 쓸 때마다 자주 저의 어떤 페르소나처럼 쓰는 이름이고요. 딱히 귀벌레라는 작품에 엄청나게 연관된 그런 뜻은 없었고, 아영이라는 이름도 그냥 그 글자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좋아서 그냥 정했던 것 같아요. 미선은 실제로 저의 친한 친구 이름이고요. 저희 이것 때문에 사실 감독님이 가끔 글 쓰는 걸 인스타에 올리세요. 근데 이름이 마지인 거예요. 그래서 귀벌레 2를 생각 중이신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원래 자주 쓰는 이름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자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지라는 이름이 사실 맞다리라는 뜻의 마디를 이제 발음대로 읽은 건데, 그냥 저의 어떤 K 장녀로서의 모습을 약간 투영한 네. 그런 캐릭터예요. 유교걸로서. 네. 네. 그렇죠. 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너브리아님께서 이 이야기의 시간대를 책거리대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기 중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시점으로 정하신 건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네.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원래 이제 시나리오 초반기에는 이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시대가 좀 완전 달랐는데,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현대로 옮겨오면서도 이제 포기를 못했던 게 책거리인 이유가 딱 미성년자와 성년의 사이에 있는 시기잖아요. 고등학생 생활을 정리하고, 근데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좀 주력으로 담고 싶었고, 책거리라는 게 다 끝내고 이제 던지고 버린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딱 그 시기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그 수능을 또 앞두고, 수능이 딱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두 배우님께서는 실제로 이때 촬영을 할 때가 18살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거리가 뭔지 몰라서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듣고 책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게 되셨어요? 사실
사실 보시면 저희 둘은 책거리를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열심히 구경하면서 아 던지고 싶다 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책거리라는 게 저희가 했었으면 정말 수능 끝난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수단이었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좀 누가 줬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좀 어떤 억압의 상징이었던 학교를 이제 벗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나래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건 준비한 질문이었어요. 세 분 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제 영화지만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놀이터에서 둘이 그 미끄럼틀에 누워있는 씬을 너무 좋아해요. 그 씬에서 처음으로 아영이가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때 예은 배우가 네가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라고 말할 때 살짝 그 톤이 나가는데 그때의 연기 톤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홍하나인 배우님은? 저는 음악실 씬을 좋아하는데 저희 둘에게도 음악실 씬은 촬영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촬영 씬이었고 또 그때 당시 아영이의 마지막 촬영 씬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둘의 톤이랑 눈이 정말 촉촉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과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영화에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 감독님과 같이 그 놀이터에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제가 그 말을 하고 웃어요. 가장 친한 친구니까 얘기를 한 다음에 웃는데 그때 마지가 안 웃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살짝 뭐지 하고 살짝 정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가 웃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아영이 그렇게 하고 그런 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연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니까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아영이가 그랬고 맞아 그랬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을 되게 자주 돌려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촬영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본 건 이제 2021년도에 봄에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상황이 지나간 어떤 시기에서 보니까 이 한 편의 영화가 이제 현재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비추게 되면 조금 다른 감각으로도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 이제 장기화되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청소년들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의 아영이는 집이라는 공간이 좀 편치 않은 친구라면은 그렇다면은 학교가 오히려 더 더 대안의 공간이 좀 됐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약간 무관심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아영이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선인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씬을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왜 꽃이 안 피지? 이러면서 학교 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아영이가 자신의 지금 상황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장면일 수도 있는 게 두 사람이 누워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감독님은 왜 눕히셨나요? 마지와 아영을 자꾸 항상 눕히시더라고요. 맞아. 제가 이거 작년에 프라이드 영화제 갔을 때도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애들이 왜 자꾸 누워있느냐. 이랬는데 그냥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저도 여고생 때는 어딜 가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물함 위에서도 누워 있고 그냥 뭐 교실 바닥에서도 잘 누워 있고 그냥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바닥에 누우면 더럽고 불편하고 구겨지고 이런 생각하는데 조금만 학생 때도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행동이 자유롭고 편하고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냥 아이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은 그 눕는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서 연기 좀 하셨어요? 저는 누워있을 때 너무 그냥 편했거든요. 그래서 아, 편하게 연기할 수 있네 하면서 이렇게 되게 편하다 생각을 했고, 그냥 그래서 더 이렇게 잘 연기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도 길 가다 집 가다가 힘들면,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언덕이 높은데, 언덕 올라가기 전에 늘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쉬다가 어머.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고3 때 항상 아 너무 힘드네 이러고 바닥에 앉아있다가 갔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맞아 항상 누워있었고 앉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이게 누워 있으니까 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더 속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상대랑 같이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 눕는다 같이 또 누워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어떤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둘만의 독특한 어떤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누워있는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원서영 님이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딱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이게 저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명확한 이유, 상황,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나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절대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다면적인 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영의 죽음을 보고 우정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판가름한다거나 이 영화는 뭐 10대 소녀들의 성장 드라마네 혹은 그냥 퀴어 드라마네 이런 식으로 얘기되지 않길 좀 바랬고 욕심이라면 정말 좀 볼 때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랬고 그만큼 잘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어떤 그냥 관객이 느끼는 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제가 이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딱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책거리 할 때 미선이가 던지면서 이제 우리 어른이야 하잖아요. 그러고 바로 다음 대사가 미선이한테 너 상담받으러 오래. 너무 애가 되잖아요. 학생 딱 신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상황에서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다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객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다람쥐님께서도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아영 배우님께 질문하셨는데요. 아영 배우님, 아영 역할 하신 예인 배우님께 저는 골목에서 혼자 아영이가 돌을 던지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영이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뭐 분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때 돌 던질 때 아무 생각 없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영이가 그 돌을 집에 던지는 건 아영이한테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눈이 엄청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딱 아영이만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영이 혼자 있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있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돌을 던지는 장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도 그 아영이가 친구들 사이 혹은 마지에게 보내는 눈빛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그런 장면이었고 아영이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떤 소리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귀벌레라는 어떤 제목에서 주는 의미도 있고요.
세 분께서 혹시 이 영화 속에 어떤 내가 좀 기억하고자 하는 소리를 하나씩 찾는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예인 배우의 대사가 얻어 걸렸다고 그러죠. 그 촬영을 하다가 이건데 너무 이거는 다시 찍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사가 처음 봤을 때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좀 그냥 삑사리?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테이크를 쓸까도 고민했는데 계속 그게 귀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영화를 통틀어서 소리로 치면 저도 이거랑 비슷한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저희 둘의 목소리를 잘 담아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 나이대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여지는 게 사실 발랄한 여고생?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가진 톤은 중저음의 톤인데 항상 톤을 높여서 일부러 발랄하게 해야겠다 이런 연기를 해왔는데 저희가 정말 가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가 아닌데 그 방송 나오거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아영이를 추모하는 네. 교내 아나운서의 네, 목소리. 네. 누가 하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가 사실은 저를 모티브로 쓴 거고 아영은 제 실제 친구를 모티브로 쓴 건데 그 실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내 아나운서였어서 그 장면을 따로 이제 호시 녹음을 해서 입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세 분 다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목소리가 하나의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꾸며지지 않고 규정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진짜 목소리 같이 내뱉는 말투들 그런 게 좋았는데 저는 그 미선이가 뭐 친했잖아 또 이렇게 선생님이 너 왜 불렀어라고 하면서 이제 네네네. 마지가 괜찮아라고 하는데 약간 뭔가 한번 삼킨 다음에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게 약간 그 대사 톤이 너무 좋았어요. 네, 미선이가 사실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그것까지도 이제 마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 저는 그 소리가 기억에 남는데 이건 좀 비유적으로 진짜 소리는 아니지만 아영이가 마지의 손바닥에 새겨주는 마음의 소리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상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어떤 말이잖아요. 그때 정말로 어떤 글자를 새겨 넣으셨나요? 실제 그 인물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뭐였죠? 히스클리프라고 네. 그 실제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등장인물. 딱 그러한 연출이 세상에는 그 소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두 사람만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떤 두 사람만의 되게 관계성, 되게 깊은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네. 박미선님께서 맞아요 그 목소리 정말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설마 그 미선님이실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미선님이 본인이 직접 들으셨던 그 목소리가 좋다고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 지금 채팅창에 26명이나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와. 이쯤에서 하나인 배우님께 다시 한번 이벤트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자, 네. 오늘 영화를 보시고 영화 후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샵 인천영상위원회, 샵 별별시네마, 샵 귀벌레, 그리고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샵 홍하나임, 샵 박예인까지 해서 후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4분을 선정해서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드립니다. 네. 와. 네,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채팅창에 질문 더 올려주시면 정말 이거 너무 궁금하다 혹은 아니면 뭐 소감이라든지 배우님이나 감독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씩 공통 질문을 세 분께 또 즉흥적으로 드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요즘 계속해서 내 귀 속에서 맴도는 말이나 노래나 또 그 어떤 것이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저부터 할까요? 네. 전요 요새 머릿속에 그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되게 많이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서영은 노래 맞나요? 네, 맞아요. 잠깐 안 돼요? 그런가요? 힘이 들 때. 아, 네, 맞아요. 그 노래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영화랑도 잘 좀 어울릴 수 있는 노래네요. 맞아요. 네. 또 생각나신 게 저는 있으신가요? 네. 공백을 잘 견디는 법? 어, 왜냐면 사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정말 쉼없이 정말 계속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인 건지 뭔지 갑자기 딱 멈춰버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이 공백을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쉼이라는 걸 잘 쉴 수 있을까? 내 공백을 잘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감독님은요? 저는 오늘 나왔는데 벚꽃이 너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외출을 잘 못하는데 계속 마음속으로는 벚꽃은 잠깐 피고 말 건데 지금 잠깐만 마스크 잘 쓰고 보고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벚꽃 내년에도 피니까요.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벚꽃도 마음껏 보러 가고 친구들이랑 좀 놀러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들 뭔가 위로와 공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2021년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기벌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요새는 산책이라는 어떤 말, 산책하고 싶다, 뭐 산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잠깐이라도 바람 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와 뭐 여러 가지가 안 좋기는 한데 이럴 때 이제 별별 시네마를 보시면서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문창준님께서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근황을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제 새 시나리오로 올해 영화 또 찍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꼭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지내시고 있고 계획 있으시면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내기로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배우로서 열심히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별별 시네마 함께 하면서 이제 소감 나누면서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감독님부터. 다 어려운 건 저부터. 그래요? 그러면 예인 배우님부터. 소감. 소감. 해본 소감이. 너무 소중했고 행복했고요. 제 정말 소중한 작품 기벌레의 소중한 나이미와 나나 감독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너무 짧았지만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너무 좋은 기억만 남아있고 사람들과도 너무 좋게 지낸 작품이라 사실 다 같이 작품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생기니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어지네요. 감독님은요? 근데 단편 영화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잖아요. 영화제 뭐를 제외하면.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좋은 영화로 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영화에 대해서 세 분 다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너무 시의적으로도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함께 관람하셨고요. 별별 시네마는 이렇게 매달 2편의 단편 영화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본 기벌레라는 영화는요, 4월 1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서 2주 동안 이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정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없나요? 저희 영화 말고도 별별 시네마에서 나오는 단편 영화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팔모 그리고 보람 김님께서 박나나 감독님 새 작품 보고 싶다, 응원한다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별신의 온라인 상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